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에서는 뉴질랜드 소식 다루겠습니다. 2020년 3월 2일 오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키위랑 호주 가자가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니까 잠시 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멜번 날씨를 보니까 오늘 최고 기온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7도 아니면 18도라는 거예요. 시드니에서는 지금 여름이 다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상당히 덥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림픽 파크 관측소 그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오후 3시 반에 37.6도랍니다. 그러니까 시드니와 멜번의 온도 차이는 오늘 한 20도 정도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시드니와 멜번이 비슷한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날이에요. 혹시 이 녹음을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멜번과 시드니는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이 그 차이의 일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키위랑 호주 가자의 과거 녹음에서 다룬 주제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그 어느 녹음 하나 속에 있는 주제였었고 그 소재가 여러 녹음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개의 녹음을 통해서 일관되게 살펴본 그런 소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소재가 브렉시트이죠. 제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다루려고 2018년 6월 달부터 다뤘는데요. 어떨 때는 어떤 개인을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국 선거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브렉시트는 일단락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녹음은 브렉시트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이 키위랑 호주 가자의 과거 녹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는 제가 2018년 6월 17일에 올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녹음을 권합니다. 이 녹음을 하기 전에 한 1년 동안 이거 참 좋은 얘기거리인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녹음으로 만들어서 올린 그런 경우예요. 오늘 살펴볼 소재도 제가 과거의 몇 개의 녹음에서 다루었던 주제인데 그것에 관해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뉴질랜드 노인연금에 관한 소식인데 뉴질랜드 노인연금에 관해서 뉴질랜드 안에 크게 3개의 대화가 있어요. 그중 하나의 대화에 관한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노인연금에 관한 3개의 대화를 다루기 전에 혹시 뉴질랜드 노인연금에 관한 일반적인 거를 들으시려면 제가 2018년 8월 20일에 올린 녹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소식을 다루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규칙이 어떠한가를 뉴질랜드 것 그리고 호주 것을 다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뉴질랜드 신문에서 가끔 보게 되는 노인 수당에 대한 3개의 대화는 첫째, 나이를 좀 올리자. 현재 65세면 받게 되는데 좀 더 위로 올리면 어떨까? 그게 첫 번째 대화고. 둘째, 이거 지금 현재 재산을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데 좀 그런 거를 따져서 재산과 소득을 따져서 받기 어렵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게 두 번째 대화고. 세 번째 대화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오면 현재 10년만 살면 뉴질랜드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좀 오래 살게 해서 좀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세 번째 대화죠. 오늘 녹음은 그 세 번째 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대화, 뉴질랜드에 좀 오래 살아야 뉴질랜드 노인연금을 받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이 대화에 관해서 제가 처음 다루었던 것은 2018년 10월이었어요. 노인연금에 관한 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렸는데 그때 어떤 법안이 의회에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년 뒤인 작년 2019년 10월 달에 한 번 더 그걸 다루었어요. 그 법안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나와서 그걸 제가 다루려고 해요. 그 과거의 녹음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 현재 뉴질랜드에 이민을 오면 10년 있으면 노인연금을 받게 될 수 있는데 그걸 10년으로 하지 말고 20년을 살아야 노인연금 받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법안이고 그 법안이 2018년에 의회에 와서 지금까지는 줄을 서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법안이 자기 차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오늘은 그 법안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모든 법이라는 게 의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아야 그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뉴질랜드에 있는 의석수를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호주나 한국에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뉴질랜드의 정당 이름이나 정치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래에 있었던 뉴질랜드의 선거는 2017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거에 근거하여 현재 정부가 만들어져 있죠. 현재 정부는
노동당 120석짜리 의회에서 46석을 갖고 있는 노동당과 그리고 또 다른 당 뉴질랜드 퍼스트라는 9개의 의석을 가진 당이 합치고 거기에다가 또 녹색당 8개의 의석을 가진 당이 합심을 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집이 다 합심을 해야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라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게 이제 한편이고 그게 이제 중도 좌파죠. 어떤 사람은 중도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좌파고 뭐 그렇고 반대편에 제1당이 있어요. 야당이 제1당인데 그 사람들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5석을 가진 내셔널이라는 당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우파죠.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 퍼스트라는 당의 의원이에요. 현재 집권 세력의 일부이죠. 그 법안 이름을 아주 간단하게 읽으면 New Zealand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Amendment Bill 그런 법안인데 이제 그걸 제출하고 줄을 섰어요. 그런데 노동당이 현재 같이 정권을 잡고 있는 노동당이 우리가 이거 찬성한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당 야당인 내셔널에서 우리가 이거 찬성할게 라고 해준 거예요. 그게 2월 달에 나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기사 자체로 갈 수가 있게 되었군요. 이 웹페이지는요. interest.co.nz 이라는 일종의 무슨 경제 관련된 그런 웹페이지고요. 거기에 2월 달에 나온 기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National to Support New Zealand First MPs Members Bill. 제목이 기니까 좀 거기까지만 하면 National이라는 정당이 뉴질랜드 퍼스트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지지할 거다 라고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 법안은 the bill은 that seeks to increase the New Zealand super residency requirement from 10 to 20 years. 근데 그 법안이 하려고 하는 것은 뉴질랜드 노인수당을 받기 위한 거주 조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게 제목이죠. 그래서 그 기사 속에는 이 법안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걸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안들이 의회에 오면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 앞에 6개의 법안이 더 줄을 서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7번째 법안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처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7번째 법안이고, 뭐 별일이 없다면, 지금 내셔널이 이걸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내셔널이 55석을 가지고 이걸 확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원래 뉴질랜드 퍼스트가 9석이 있으니까 합치면 64석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원들이 이거를 찬성을 해주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왜 법안이 통과될 때 리딩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제가 과거에 다른 녹음에서 다루었는데 뭐 간단히 하자면 그 리딩이라는 거를 3번 하면 그 3번째 리딩이 공식적인 통과가 되는 것인데 그 리딩이라는 것의 첫 번째 그 첫 번째 것을 하면 뭐 소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법안의 조그만 내용들을 서로 고치고 그런 거를 시작하는 게 first reading이죠. 그 first reading이라는 것을 한두 달 내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could pass its first reading within the next month or two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내에 그 첫 번째 리딩이란 것을 통과시켜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선거를 한다고 하듯이 뉴질랜드도 올해 9월에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 9월 전에 세 번째 리딩까지를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 전에 이것이 공식적인 법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 법안이 정말로 법이 되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외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살다가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냐면 원래 뉴질랜드 시민이었는데 뭐 늘 뉴질랜드 시민이죠.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사는데 외국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나중에 노인이 되어서 뉴질랜드 돌아왔을 때 과거를 따져보니까 이거 뉴질랜드에 산 시간이 얼마 안 되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런 사람들 중 그 외국에 나갔다는 그 나라가 호주거나 영국이거나 캐나다거나 뭐 그러면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뉴질랜드와 조약을 맺어서 그 나라들은 니네 나라의 산 시간도 우리나라의 산 시간으로 서로 계산을 하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리스트는 좀 긴데요.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세 나라를 읽었고, 거기에 다른 나라들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스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 확실히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이 기사에 사실 뭐 대한민국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이 기사에 이 나라들은 확실히 아닙니다라고 언급된 나라들이 사실 있어요. 그 세 나라는 어디냐? 중국, 인도, 그리고 남아공. 이 나라는 확실히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즉, 이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라는 거죠. 이 법안이 하려고 하는 일, 즉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20년을 살고 난 다음에야 뉴질랜드 노인수당을 받게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자세히 조사한 그런 거를 과거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과연 이거를 하면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절약의 내용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많이 절약하느냐 하는 것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 법안을 실시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보는 것과 뭐 한 몇십 년 뒤에 보는 것은 다를 텐데, 이것을 절약을 꽤 할 때에도 전체 노인연금에 정부가 쓰는 돈의 한 2%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보아 그렇게 크지는 않죠. 이런 것에 관련된 소식에 자주 등장하는 뉴질랜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직책이 이거죠. Retirement Commissioner.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은퇴위원회? 뭐 그런 건데,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면을 다루는 정부의 부서의 장인데, 현재 있는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사람하고 좀 의견이 달라요. 이 전에 있었던 사람이 녹음의 초반에 다루었던 무슨 뭐 나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오래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받기 어렵게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 기사에서 인터뷰한 사람, 그 사람이 잠시 이 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받는 나이 올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민자 오래 살게 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노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집값이 혹은 집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과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사람은 얼마나 저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굳이 그 나이를 올리는 것과 오래 살게 하는 것 중 하나를 꼭 고르라면 나이를 올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이민자들 오래 살게 하는 쪽, 그것을 고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법안이 비록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 거주 조건에 관한 규칙을 바꾸려고 하지만 바꾸지 않는 규칙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거를 받을 사람은 그냥 아무런 외국인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아니면 영주권이 있거나 그런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그 사람이 64살에 갑자기 와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받을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50이 넘은 다음, 나이 50이 넘은 다음에 최소한 뉴질랜드에서 혹은 뉴질랜드의 부속 도서에서 5년간 살아야 합니다라는 현재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뉴질랜드의 부속 도서란 뭐 당연히 호주를 포함하지 않죠. 부속 도서란 쿡 아일랜드, 뉴웨이, 토켈라우, 이렇게 기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번 녹음에서는 현재 뉴질랜드 국회에 와 있는 법안, 뉴질랜드 노인수당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에 관한 규칙을 바꾸려는 법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가자, 이번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